필요가 있는 것 같다. 왜 안 해요? 어? 하고 오세요. 왜 투표를 안 해? 어? 그대의 투표 소중한 한 표예요. 투표하고 오세요. 난 아침 일찍 했어. 왜 투표 안 하려고 그래? 투표해야지. 그분 저기 뭐야 김문수 지지한다 그러잖아요. 한교안 그분 김문수 지지한다 그러잖아요. 한교안 김문수 지지예요. 한교안 그분은 김문수 지지. 음,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 그거 다 탈퇴하고 그러고는 뭐 지금 김문수 지지해요. 그러니까 닉네임 예수 닉네임 이분 가서 투표하세요. 한교안 그분이 김문수 지지한다고 그러잖아. 김문수 지지한다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입은 탁 찍고 오면 되지. 왜? 그러니까 한교안 저분은 정치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본인이 계속 주장을 해봐야 음, 본인이 주장하는 의도는 표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한교안 그분이 생각하는 그 의도 중에서 하나가 그 뭐지? 투표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정투표 그걸 그분이 좀 강조를 많이 하잖아. 그런데 또 그런 범위 내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약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약간 색깔, 생각 이런 거에 약간 좀 동일하다 싶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그분이 한교안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래가지고 김문수 그분한테 붙었다니까. 그래가지고는 가서 투표하셔요. 응? 빨리 본인이 살고 있는 거기에 행복 뭐 복지회관인가 옛날 우리 왜 동사무소 있잖아요. 거기 가면 돼. 거기 가가지고는 투표를 하면 돼요. 나도 아침에 일찍 가서 투표하고 왔으니까 투투투투투 내가 하고 오면 돼. 지금 빨리 가셔. 8시까지야. 아침 6시부터 해서 저녁 8시까지니까 지금 이제 2시간 남았잖아요. 가서 하고 오면 돼요. 알겠죠? 빨리 하고 오셔요. 하고 와야지만 만만히 라이브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투표하고 오셔요. 예수. 알겠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사퇴한 거야. 음. 근데 또 모르지. 예, 지금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2번 되어야 되는 거야. 지금 1번 되면 안 돼. 일찍 뜨는 못 오는 방인가요? 올 수는 있지만은 홍보는 못 하는 거죠. 예, 그렇잖아. 이집방에 와가지고는 일찍을 홍보한다라는 거는 어폐가 좀 있지 않나요? 예, 멸공이죠. 그리고는 이참에 음, 2번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불법이 없다면은 저기 뭐야 ARS 그거는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리서치는 아주 극소수를 대상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 내일 한 줄기에 김문수라고 한종훈 님이 그랬는데 그거는 정치를 모르는 진짜 하나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종훈 님이 만약에 일찍을 찍었다 이러면은 음, 내가 칭했을 때 그대가 종북이거나 아니면은 일찍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약간 지능이 떨어지거나 그 셋 중에 한 명이다. 박기종님은 좀 나이가 좀 젊은 것 같은데 그거 할 망구 야 진짜 표현 너무 극 극하지
격하지 않아? 그거 할망구가 뭐야? 어? 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프레임 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이념인 나라에서 사는 게 낫지. 사회주의가 뭐가 좋아? 북한도 사회주의라 그래. 내가 한번 하나 이야기할게요. 과거에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헌법 제 1조 1항에 우리나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어. 민주공화국. 이게 잘못된 거야, 표기가. 근데 민주공화국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독일 동독. 동독은 뭐 공산국가죠.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는 베트남, 북베트남도 뭐 공산국가죠. 예멘, 그다음에 라오스도 공산국가거든. 다 공산국가만 민주공화국인 거야. 그래 따져보면 우리가 어, 공산국가였던 거야. 예. 정치적 이념은 우리가 민주주의 그래가지고는 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듯 박정희 때 그다음에는 전두환 때 그렇게 했지만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이게 공산국가에서만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 일본의 일제강점기에 있으면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 당시 때 이승만이 그 틈을 타가지고는 미국에 이야기해가지고 우리의 완전한 독립선언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때 남북이 약간 갈라졌다기보다는 음, 미국한테 이야기를 함으로 해가지고는 일단은 우리 뭐라 그럴까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의 주체성이 있는 나라로 된 거야. 그러면서 헌법을 만들었을 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북한도 민주공화국이고 우리도 민주공화국이야. 보니까. 그런데 북한은 완전 상김시의 독재로 갔고 우리는 대통령제를 도입을 해가지고는 자유민주주의로 간 거야.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 헌법 제1항 1조 1항에 있는 저 문구를 없애야 된다라는 거지. 바꿔야 된다라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는 저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폐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자칫하면은 우리가 북한하고 같은 체제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 이걸 바꿔야 된다. 법을 개조해야 한다. 좀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한종훈님이 조금 약간 어, 지능이 조금 낮으신 것 같아. 자꾸 와가지고는 지능 낮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이분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뽑고 그리고는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로 가져야 되는 거야. 민주공화국 저거 아니야. 예. 민주공화국이라고 칭하는 나라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전부 다 공산국가야. 어디? 베트남, 동독, 그 다음번에는 북한. 특히 북한이 이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최악인 거지. 근데 의외네. 대만도 그래. 민주공화국이야. 그 다음번에는 알제리, 콩고, 네팔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가져야 되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잠시만 한번 보자. 근데 이 민주공화국이 주는 의미가 민주주의하고 공화제를 결합한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를 의미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도 보면은 국민이 주권이고 국민에 의해 가지고 선출된
정부가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공화주의적인 가치인 자유평등 공동체를 추구하는 말이다라 그래요. 여기 나쁘지는 않은 말인데 이게 다 어느 나라에서 사용하냐? 공산국가에서 사용하는 거야. 공산국가, 북한 같은, 그 다음에 독일의 동독 같은. 그러면은 그냥 음, 여러분 공화국이라는 미국은 그러면은 한번 보자. 음, 아, 미국은 대의민주주의 입헌공화국으로 헌법에 따른 견제와 균형 체제에 따라 정부가 통제된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는 취할 수가 있는데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취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대의민주주의 입헌공화국으로 헌법에 따른 견제와 균형 체제에 따라 정부가 통제된다 그래요.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사용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 그래가지고 북한도 민주공화국 그래서 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근데 내가 검색을 해보면은 미국도 민주공화국이지만은 미국은 대의민주주의 입헌공화국으로 해가지고는 헌법에 따른 견제와 균형 체제에 따라 정부가 통제된다 그래요. 우리도 요렇게 가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지. 요렇게. 예? 요렇게 가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야. 여기 보면은 그냥 그런데 민주공화국이라고 단순하게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칭하는 나라는 어디냐? 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데는 북한도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북한하고 따라가면은 왠지 찜찜하잖아. 여기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면서 북한도 민주공화국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칭할 수는 있는 거야. 근데 그 속에 어, 미국처럼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가주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애들은 사회자유주의인 거야.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도 일명 사회주의라 그러는데 굳이 사회주의로 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가줘야 된다라는 거지. 미국은 대의민주주의라 그러는데 음, 대의민주주의로 가면 좋지.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리가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견제와 균형 체제에 따라 정부가 통제된다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다음에 대의민주주의 입헌공화국으로 헌법에 따른 견제와 그다음에 균형 체제에 따라 정부가 통제된다 그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잖아요. 우리도 대통령제 아니야. 여기 이 미국을 본보기로 해가지고는 그대로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범위에서 지금 현재 누구를 찍어야 되냐면은 김문수 이분을 찍어야 되는 거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갑자기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내렸는 거야. 그러니까는 선거 연령을 18세대로 내렸다라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얘들이 자기네들의 표를 좀 획득하기 위해 가지고는 만 18세로 한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만 18세 뭘 알겠어요. 만 19세도 모르고 그냥 만 21세도 모르는 정치인데 심지어는 30대도 정치를 잘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 18세는 난 아니라고 봐.
예. 적어도 정치라는 거는 그 나라가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고 그 대통령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어떤 당에서 나왔으며 그 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이 뭔지를 아는 범위 내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을 줘야 되는 거지. 그냥 자기네들 당을 지지할 수 있는 인원을 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는 18세로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나도 못 모를 때는 더불어민주당을 좀 많이 지지를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정치계를 들여다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우파로 돌아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정치적 이념이 단일 이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약간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좀 약간 변화를 두자. 개혁의 의미도 좀 들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한때는 지지를 했었는데 보니까 얘들이 어 약간의 뭐라 그럴까 북한에 굴종하는 이런 마인드도 좀 가지고 있더라고. 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대화로 평화통일 들었죠. 그거는 음, 우리가 북한한테 굴종의 저자세로 들어간다라는 것도 있거든. 그러면은 그 말은 뭐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도 된다라는 그 말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 그 당시 때 우리가 못 모르고 전쟁이 아니고 대화로 평화 통일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연하게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은 그걸 깊이 파고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의 굴종의 저자세였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북한에 또 USB도 건네줬잖아. 그 USB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다? 이적 행위를 했다라는 거야. 북한한테 우리의 정보를 주는 그런 간첩 행위를 한 거다 마찬가지야. 그런 당에서 나온 대통령을 뽑으면은 어떡하겠어요? 이재명은 저기 뭐야 문재인하고 똑같은 안보 전략을 내세운다 그랬거든.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는 이재명이 내세우는 안보는 없어. 그냥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축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40대, 30대의 엄마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아들 가진 엄마들이 군대를 안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모병제 이런 거 그걸 취한다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국방력 그 나라의 국방이나 안보를 좀 약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해야 돼? 2번을 찍어야 되는 거야. 2번. 아시겠죠? 무조건 2번이야. 드론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병제로 해가지고 드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고급 병력을 투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더 많은 그러니까 경제력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고급 병력을 투입을 하려 그러면은 돈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안보는 전혀 아니라는 거지. 이재명식 하는 거는. 그래서 누구를 해야 된다? 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김문수가 한다 하더라도 드론을 사용할 거예요. 미래에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2번이야. 무조건 2번. 아시겠어요? 1번을 외치는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는 야 1번을 홍보하는 사람들은 와서 홍보비를 내고 홍보를 하셔요. 아시겠어요? 2번 방에 와가지고는 1번 홍보한다라는 건 어폐 아니야? 약간 저렇게 계속 염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1번들은 그렇지 않아요? 응? 여기는 2번 방이에요. 2번을 찍어야 돼요. 이제 2시간 남았는데 여러분들 표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야. 지금은 2번을 찍어야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취할 수가 있는 거야. 보니까 민주공화국 그래가지고 나는 굉장히 좀 북한도 민주공화국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도 민주공화국인 거야. 민주주의도 취하고 그다음에 공화제도 취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 있고 그다음에 나라가 어느 정도 통제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서 대의민주주의를 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 따라서 민주공화국이지만은 대의민주주의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야. 사회주의는 아니다라는 거지. 자, 여기 와가지고는 어, 1번을 주장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어.
그냥 1번을 찍고 싶다 그러면 그냥 속으로 1번을 해. 아니면 본인이 알바하는 거 아닌 다음에는 내한테 와가지고는 1번 1번 그러는 거는 1번 욕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 아닐까? 그렇잖아. 남의 방에 와가지고는 숟가락 하나 얹는 것밖에 더 돼요. 어? 그러니까 염치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잖아. 염치가 없어. 그러니까 1번 방 가가지고는 홍보를 하세요. 무조건 여기는 2번 방이야. 응? 뭘 공부를 해. 내 공부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얘들은 내가 공부 좀 뭐 하라는 이 멘트를 지들이 다 인용을 하고 있어. 알지? 내가 이 방에서 내가 계속 공부 좀 하셔요 하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지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 아유 염치가 없어 진짜. 어? 자, 다들 몇 번을 찍는다? 2번이에요. 2번. 2번을 찍어야 한답니다. 2번입니다. 2번. 음, 와가지고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2번을 찍어야지만 자유민주주의 이념인 나라에서 살 수가 있어요. 구독자로 제안을 했다. 자, 20분 됐다. 20분, 20분 여기.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은 김구, 이승만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데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 잡고 있을 때에 음,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정권 잡고 있을 때 김구는 어, 국무총리였어 보니까. 그리고는 어, 똑같이 전부 다 보면은 한 라인이야. 한 라인인데 자꾸만 거기서 더불어민주당이 갈라치기를 하는 거야. 우파 좌파. 우파 좌파는 나눠지는 건 맞아. 그렇지만은 한 정치적 이념으로 가가지고는 거기서 좌파 우파가 나눠져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자기네들은 뭐 민주주의인 것, 자유민주주의인 것처럼 외치면서 하는 행위는 다 사회주의로 가잖아. 어떤.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다, 자기네들 정권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불리하다 싶은 것들은 전부 다 법으로 규정을 해놓고는 어, 법을 그걸 시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벌금을 물게끔 하는 거야. 이번에 이재명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 있잖아요. 아들 리스크, 그다음에 이재명 씨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그 리스크를 언급을 하는 사람들은 뭐 벌금 5억 물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내야 된다. 뭐 등등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나와가지고는 뭐 세월호 문제로 탄핵을 시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 애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 사진에다가 얼굴 합성해가지고는 그랬을 때는 뭐 표현의 자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유리할 때는 표현의 자유, 뭐 생각의 자유, 모든 게 뭐 자유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다른 이전에 전두환 시절의 강압적인 그런 취지하고 다른 뭔가를 얘들은 보여준 거야. 그런 리액션을 보여줘 놓고선 지금 와가지고는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다 싶은 거는 전부 다 뭐 규제, 그 다음에 탄압, 그 다음번에는 법으로 칭해가지고는 뭐 세금, 엄청난 세금으로 물게끔 하는. 그거는 국민들 입틀막을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야.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찌라시다 이러면서 벌금을 물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이번에 이재명 씨 하는 거 보고는 와 진짜 저런 그게 사회주의 이념이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더 웃긴 거는 그 사람 연설할 때 왜 유리막 있죠. 그거 하는 거 하고 방탄복 입고 나와가지고는 연설했다라는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우리 뭐야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가지고 있는 색깔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확연히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국민들을 신뢰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 그 사람은 어쩌면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을
취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지금 현재는 선거를 하기 때문에 색깔을 숨기는 거죠. 그리고는 최근 나와가지고는 어떤 뭐 대중매체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 보면은 다 거짓말인 거야. 다 거짓말. 나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 나는 원래 중도 좌파였어요. 아는 사람 다 알아. 그리고 이재명 씨를 좀 지지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모든 사람, 그리고 또 중간에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씨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도.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시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길래, 그래도 그 당시 때는 난 내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반신반의하고 그냥 듣고 말았어. 그런데 이번에 다 보게 된 거야. 입에 침 한 번 안 바르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시키는 거 보고는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한 나라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시킨다라는 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다. 왜? 짐 로저스가 무슨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그런 거짓말 시켜?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물안 개굴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러면 뭔가 신뢰가 있어 보이고 좋게 보여질 수 있다 싶으니까 짐 로저스를 덜먹이는 거야. 짐 로저스가 외국 사람이 뭐 한다고 뭐가 더 그렇게 답답해가지고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이재명 씨를 지지한다 그러겠어요. 그런 거짓말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혹세무민한 백성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을 잘 시키는 북한도 보면은 거짓말 잘 시키잖아. 트릭 부리고 국민들 기만하고 그거랑 똑같은 거야.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그런 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허구한 날 백성들을 속일 거라고.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물안 개구리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우물안 개구리라는 건뭐 외국을 잘 나가지 않고 그 다음번에는 한국 사회에서만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반수기 때문에 속인다고. 그런 당이 집권을 하면 되겠어요. 나도 안 된다고 봐. 그리고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모욕과 수치를 준 거는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그 당시 때 그 사람들을 하는 행위를 보고는 야,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맞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상했었어요. 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모순점이 있다라는 거지. 그 애들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잠깐만 이거 좀 마실게요. 아 목이 건조해. 불 좀 켜자. 잠시만요. 아 됐다. 아 여기 예수 가서 투표하고 오셔요. 와서 여기 이거 이러지 말고. 응? 아 뭐가 뭐 어디가 몸이 불편해요? 한교안 찍었다고? 한교안은 안 나오는 사퇴했잖아. 내가 그렇게 기호 2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예수 싫어. 내가 내 방송 와가지고 뭐 들었어요? 어? 아 정말 내 방송 와가 뭐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어제 내가 이야기했잖아 몇 번이나 한교안 그분은 김문수를 찍는다 지지를 한다 한교안은 이제 안 나온다 사퇴 불출마했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 그 표에는 나오겠지. 왜? 이미 그거는 이전에 찍었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투표 용지는 다 프린팅을 했는 거기 때문에 한교안이 나오겠지. 그렇지만 한교안은 출마를 안 한다 그러잖아. 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는 아 진짜 보니까 아집이 크네. 현명하지가 못하다. 현명함을 주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 정말. 여러분 누구? 기호 2번이에요. 지금 기호 2번이야. 지금은 기호 2번을 찍어야지 없는 사람이 속박을 안 받는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용을 안 당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조건 2번이에요. 2번. 아시겠죠? 2번. 북한에 돈 주자 하는 그런 세력들은 없애야 되는 거야.
아, 이런 거 카피 페이스트 안 해도 돼. 본인 생각을 전달하고 싶으면은 나가서 하셔요. 그러니까 무조건 2번을 찍어야 돼요. 무조건 2번 아시겠죠? 무조건 2번을 찍어야지만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예, 여기 이렇게 예수는 내가 분명히 기호 2번이라고 그랬는데 와가지고는 저런 소리 하는 거는 내 방송을 듣는 게 아니야.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나와가지고는 본인 방송을 열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셔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음, 뭔 생각을 하고는 한교안을 찍었는지 모르겠어. 어? 사퇴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투표용지에는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사퇴를 했다 그러잖아. 그 뉴스도 안 봐요? 응? 그래가지고는 내 방송 와가지고는 계속 들었으면은 이번에 찍어야지. 왜 어떻게 뭐 한교안을 찍고 그거는 공중에 뜨는 표 아니야. 의미 없는 표가 되는 거잖아요. 왜 헛짓거리를 하고 그래? 가능한 사람한테 표를 줘야 되지. 출마를 안 하는 사람한테 표를 주면 어떡해? 뜬금없는 무슨 오직 한교안이야. 아니라 그러는데.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무조건 기호 2번이에요. 예. 저기 뭐야 한교안은 안 나와요. 한교안은 안 나오니까 무조건 기호 2번입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럼요. 기호 2번이에요. 기호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 또 사람을 안 봐요. 사람을. 설교할 때 사람 됨됨이 태도 그런 걸 언행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야. 언행을. 근데 김문수 저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담백하잖아. 솔직하고 그다음번에 정념하고 순수하고 그런데 이재명 씨는 교활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태도부터 시작을 해야 그런 그게 다 국민을 좀 이렇게 하급으로 보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국민들을 리스펙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테러로 해가지고는 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은 본인 나라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투표를 하겠다라고 대통령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을 못 믿어가지고 방탄유리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리스펙트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냥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대한민국 이렇게 대한민국 5천만을 대표를 하는 어디야 대표를 하는 대통령으로 나오는 후보가 방탄 요리를 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국민을 못 믿는다라는 거야. 예. 국민을 못 믿어가지고 방탄 요리를 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 후보로 나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그렇잖아. 미국 같은 경우에 틀려요. 테러가 있다고 다른 나라 테러가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고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북한의 김정은을 추종을 하고 북한의 그런 김정은이 주장하는 그 정치적인 이념하고 똑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많이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기호 2번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투표를 안 하신 분은 갈팡질팡 아예 모르겠다 안 찍어야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조건 기호 2번이야. 지금은 저소득층이 극빈층, 영세업자 그다음번에 소외계층들은 무조건 하고 18살 뭐 미성년자 그다음번에 20대 무조건 하고는 뭐 이재명을 참 찍으면 안 되고 김문수 2번을 찍어야 되는 거야. 30대, 40대 정신 바짝 차리고 누구 기호 2번을 찍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 하는 거 보고는 나는 이번에는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한 모습을 많이 많이 보여줬어. 본인들 말로는 그렇게는 안 하지 입으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전부 다 조금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국민들을 리스펙트하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예. 물론 위치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프로필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있고 한참 낮은 사람이 있고 그래. 그렇지만은 행정 업무를 보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살피고 행정 업무 경제를 보고 하는 그런 대표로 나오는 사람이면은 그런 방탄조끼, 방탄유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야.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거기서 방탄유리, 방탄조끼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믿지를 못한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북한의 뭐 어떤 뭐 세력이 아닌 다음에야.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2번.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한 표. 그 관심 있는 한 표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해가지고는 그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에 달러 안 줘야지 국민들이 세금도 적게 내고 그 다음번에는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완화 정책을 펼쳐가지고는 외국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냥 인심으로도 해결되는 그런 방안으로도 갈 수 있는 것 그런 상황이 주어져야 되지. 전부 다 서로가 이렇게 다 견제해가지고 저놈이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게끔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걸 어떤 식으로 해? 세금, 돈 줄 테니까 저놈을 규제를 하고 관심 있게 뚫어지게 쳐다봐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라고. 아시겠죠? 말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은 커피 한 끼니 볼륨을 좀 높여주셔요. 아시겠어요? 나도 지금 목이 너무 아파. 나의 그 초기 2024년도에 영상이 돌 거예요. 그때는 목소리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에리에리한 듯한, 청명한 듯한 그런 소리로 들렸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터벅하고 둔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이 다 간 거야.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볼륨을 조금 높여 주셔요. 자, 여러분, 지금 누구를 뽑아야 된다? 기호 2번. 아시겠죠? 더불어민주당의 강교함에 속지 마셔요. 그러면은 커피 한 끼님 마이크 좀 바꾸라니까 소리를 하지 말고 저기 뭐야 믹스 채널 마마네에 저기 뭐지 먹방 뉴스에 그게 슈퍼챗을 쏘든가 아니면 멤버십 후원을 좀 하시든가 그렇게 좀 하셔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장비를 바꿀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장비도 바꾸지. 장비만 자꾸 바꾸고 그러면은 돈만 나가잖아.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나도 돈 벌려고 하는데 일단은 투자를 하고는 그다음에 돈을 벌고 또 투자를 하고 또 벌고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한 만큼의 돈도 지금 안 벌리는 상태에서 자꾸 투자만 하면 내가 마이너스가 생기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장비를 바꾸라 그러기 전에 어 마마네의 믹스 채널 먹방 뉴스에 거기에 후원을 좀 하셔요. 어떻게 후원? 멤버십 아니면 슈퍼챗 그렇게 쏘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좀 하셔요. 마이크 좀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이야기를 해주셔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말도 안 나와. 목이 까랑까랑거린다. 알았어요. 라고 답변하셨네. 감사합니다. 투표하셨어요? 커피 한기님은 기호 2번. 무조건 기호 2번이야. 세금을 좀 적게 내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북한에 돈 퍼줄러 주기 위해 가지고는 세금을 많이 거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봐요. 미국도 취득세도 없고 종부세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취득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죠.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얘들이 나중에 다 환급을 해줘. 근데 우리 그런 거 환급해줘? 아니야. 예.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세금을 규제를 한다는 건 그거는 세금을 또 많이 낸다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세금이잖아.
저놈 아까 전에 또 이야기한 것처럼 저놈이 뭔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에 반기를 드는 놈인가 아닌가 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지. 그러고는 뭔가 아니다 싶으면은 입틀막을 시키는 거야. 입틀막을 시키게 하는 그거는 뭐 신고를 하게 되면은 포상을 준다라는 거야. 그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봤을 는 팩트를 본인들은 찔하시라 그러면서 입틀막을 시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야. 팩트라는 것을 5천만 인구가 다 아는데 팩트를 찔하시라고 팩트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상속세, 그다음에 증여세 그런 것도 사실상 다 없애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리고는 상속세, 증여세, 그다음에는 뭐 취득세, 그다음에 종부세, 그다음에 부부 증여세 이런 거고, 그다음에 가족 증여세 이런 거는 다 싸그리 다 없애야 되는 거야. 그 애들이 그렇게 세금을 걷어가지고는 그러는데도 노인 빈곤율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불쌍하니 어쩌니 그 어폐 아니야? 나쁜 놈 새끼들이야 그놈들. 그렇잖아. 그러니까 노인 빈곤 우리도 나중 되면은 이게 노인들의 수명률이 이렇게 증가되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돈 가지고 생활하면은 무탈하겠다라고 생각 들 수가 있겠지만 수명이 연장되다 보면은 이게 물가가 자연적으로 최저시급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물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는 생활이 부족하다 할 수가 있거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나는 지금은 괜찮다라고 했지만은 내가 90살까지 산다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지금 현재 50대에 가지고 있던 그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노인 빈곤율의 프로테이지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예. 그러면은 얘들이 그렇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북한 주민들 불쌍하잖아. 그러면서 북한에 달러 주는 거 그것만 없어도 된다라고. 어, 얘들은 북한에 달러를 주면서 평화를 외쳤는데 북한에 달러 안 주면 돼. 그 뭐 북한이 달러 줘가지고는 뭐해? 북한 주민들 나눠줘? 아니잖아. 걔들 뭐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거 아니야. 군사력을 강화시킨다는 건 우리한테 뭐 어, 우리를 향해서 겨눌 수 있는 그 총알을 만들으라고 우리가 돈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헛짓거리 하는 그런 짓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북한이 그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경제를 조금 줄여도 축소를 시켜도 조금 나아질 거라고.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는 달러 준다라는 그런 헛짓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예. 못 주겠다. 배째라. 그 애들이 뭐 과거에 김정일처럼 불바다를 만드니 그러면 그래 불바다 한번 만들어 봐라 이놈의 새끼들아 한번 다시 한번 대적해 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때도 김정일 때도 그 애들 식량이 부족하다 그랬어. 김일성 때 식량 부족하다. 라고 전 세계에 다 알린 거야. 그 당시 때는 사람들이 집에 TV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고 TV가 있고 라디오가 있다 하더라도 주구장창 그것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또 그 애들한테 식량을 계속 보급을 안 하고 그런 지원을 안 하면 괜찮은 거야. 그렇잖아. 일단은 또 다른 또 예를 들어서 보면은 결국에는 그 북한은 누구랑 손잡았어요? 러시아랑 손잡았어요. 예. 군사력부터 동맹을 누구랑 러시아랑 동맹을 한 거야. 예. 동맹을 러시아랑 한 거야. 그래서 북한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못 일으켜. 왜? 경제력이 전 세계 제일 꼴찌야. 그다음에 군수 무기도 다 구닥다리고. 그러면 뭐 저기 뭐 러시아나 뭐 이런 데서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핵무기를 들고 있다는 것뿐이지 신무기는 크게 없거든요. 신무기는 크게 없다라는 거지. 일단은 뭐 이야기하자면은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건 지금 누구 기호 2번. 그러니까 기업들 자꾸 다른 나라에 팔구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가 왜 허덕이냐 하면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야. 정부의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어, 그 종업원 수,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인력을 정부에서 지정한 만큼 투입을 시켜야 돼. 그래야지 정부의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 그다음 세금 혜택을 받는 거, 그런 것보다도 직원들을 얼마 어, 채용을 해야 되니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많이 없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조업하는 회사다 그럼 기계 하나 바꾸려고 그래도 어, 돈이 많이 드는 거지. 그러다 보면 또 하나 바꿨다 그러면은 온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부채가 증가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물려주려고 그래도 상속세 뭐 이런 거게 터무니없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매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많다라는 거야. 이런 그걸 다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우리나라 기업이 사는 거지. 그래 놓고 또 얘들은 뭐 대기업을 없애야 된다. 대기업을 뭐 축소를 시켜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니까. 얘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못 살게 만든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정부가 통제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북한에는 누가 다 통제를 해요? 정부에서 다 통제하잖아요. 김정은이가 다 통제하는 거 아니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정부가 그렇게 통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건 공산국가예요. 예. 그러면 기업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기업이 살 수 없으면 국민도 살 수가 없는 거야. 완전 족쇄라는 거야. 한 놈이 여러 놈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야. 예. 그냥 피노키오 똑똑같이 그 인형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절대로 지금은 이재명 찍는다 그러면 내가 그랬죠. 모질이 아니면 종북주의 아니면 뭐 이재명한테 받아먹는 콩고물이 있는 사람이거나 셋 중에 한 명인 거야. 그러니까 그 셋 중에 한 명이 될 수는 되지를 말라는 거지. 이승만 이, 예수 이승만은 그 당시 때에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마인드가 있는 그런 무리도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그 무리들이 대한민국에 잔입해서 정착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런 잔뿌리를 없애자고 이승만부터 해가지고 전두환한테까지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고 해가지고는 민주항쟁 그러면서 시위를 해가지고는 문민정부가 들어섰죠. 그리고는 노태우, 그 다음번에는 김영삼까지는 괜찮아. 근데 김대중은 그런 공산주의 무리야. 근데 김대중이 누구랑 손잡았어? 김종필이 지원을 해준 거지. 그렇게 손잡고는 그러고는 어떻게 됐던 거야. 만약에 이해창이 됐으면은 우리가 어쩌면 더 일찍 북한이 빈곤함으로 해가 더 일찍 통일이 됐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김대중 여기가 정권 잡으면서 북한한테 달러 주고 북한은 뭐 군사력을 강화를 시킨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북한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우리가 달러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누가 힘들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잖아. 예.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높아. 그리고 우리는 신랑이 회사를 다닐 때 30년 일하면서 상위 5% 연봉을 받는 구간까지 왔었어요. 그렇지만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애들이 주장하는 복지가 있냐?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말하는 알량한 입으로 말하는 그 복지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다니는 젊은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 우리도 대기업에 신랑이 다니면서 상위 5%의 연봉을 받고 은퇴를 했어. 그 애들이 말하는 복지 있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기호 2번 김문수 해가지고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번에는 세금 리즈너블한 세금이야. 그리고는 세금을 많이 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뭔가 복지가 주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게 선진국이지. 세금을 낸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야. 세금을 내는 거는 차등하게 내고 대접을 받는 거는 대우를 받는 거는 똑같이 가고 그거는 어느 나라의 모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건 거야. 그거는 공부한 놈이 공부 안 한 놈한테 답지 보여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고3 아이들도 투표 많이 하던걸요. 제 주변에는요. 그랬는데 레머가. 그 고3 아이들 중에서 18세겠지. 그렇잖아요. 고3 아이들 중에서 18세가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해당되는 애들이.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야. 그 애들이 뭘 안다고 공부하는 애들이. 말이 안, 고등학교 2학년 중에서도 18세인 애들도 있을 거라고. 뭐 아파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복학하는 애들, 그런 애들 하면은 고2인 애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투표하는 거는 만 20세가 넘어간 상황에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리고는 어, 피선거권 그거 왜 있는데? 어느 나라에도 피선거권이라는 거 저 미국 같은 경우에 시민권자 아닌 다음에는 피선거권 그런 거가 없어. 만 5년 동안 그 나라에 살면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그거는 미개한 나라에서는 하는 거지. 미개한 나라에서 하는 거지. 피선거권 그게 왜 있나? 피선거권 그게 뭔가 했더니 조건이 그 나라에서 5년 동안 살았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도 선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외국인도. 문제가 많다라는 거야. 대한민국 뭐 대통령을 뽑는데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개입을 시켜? 또라이 새끼들 아니야? 어? 난 진짜 우리나라 이번에 선거하는 거 보고는 이것들이 진짜 나라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팔아먹으려고 했나 싶은 생각이 막 든다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두환 때가 훨씬 나았다고. 전두환 때가 그렇게 억압이었던 거는 공산주의 안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지금 김문수 이분 한번 봐봐요.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는 박정희 때 하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는 그러고 있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우파로 돌아선 거야. 좌파가 아니라는 거 알고는. 그런 것만 봐도 좌파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김문수는 절대로 아니, 쏘리, 이재명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북한이랑 통일하는 거 뭐 어떤데,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해 가지고는 얘들이 너무 부각을 시킨 거야, 좋게. 유학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 세력들 중에서 북한이 있는 엘리트, 상해 엘리트 집단들이 언제 제일 많이 탈북을 했냐? 김정은 시절인 거야. 김정은 시절에 제일 많이 탈북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더 독재라는 거지. 예. 젊은 사람이 권력에 맞설 들이다 보니까 자기 어, 세력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더 강압적으로 나가는 거야. 왜 우리 이거 있죠? 엄청 춥고 이런 이렇게 한겨울 이렇게 옷을 외투를 누가 먼저 빨리 벗기냐? 그거 알죠? 한겨울에 바람을 그러니까 햇빛 그러니까 햇님하고 바람하고 누가 먼저 외투를 빨리 벗기냐? 그거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강하면 강할수록 부러진다. 이 개념도 있고 그 햇님하고 바람하고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더 빨리 외투를 벗기냐 그랬을 때 햇님이 더 외투를 빨리 벗겼죠. 예. 바람을 강하게 몰아 내세우면 어떻게 더 외투를 더 감싸잖아. 그런 것처럼 음,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나가버리면은 사람들은 뭐 더 움츠러 들어가지고는 더 똘똘똘똘 감싸게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방어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탈북하는 엘리트들이 김정은 때 제일 많았다라는 거지. 제일 많다라는 거야. 찾아보면. 그리고는 그 나라는 국민의 가반수가 북한이 2,600만 원이 2,600만 명이야. 그게 가반수가 어떻게 기아에 허덕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가 나고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빼고 해가지고는 4천만, 4,500만 이렇게 되는데 그 나라는 2,600만 밖에 안 되는 거야. 애도 안 낳았다라는 거예요. 예. 문제가 많다라는 거지. 문제가 많아도 한참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쟁 나도 그 애들은 군인도 별로 없어. 예.
과거에 6.25 났을 때도 우리가 힘들어가지고는 북한한테서 밀려 내려오고 막 그런 시점에 미군이 도와줬거든요. 미군이 도와줘가지고는 1차적으로 이겼어.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딱 썰어가지고 막 올라가는 시점이야. 그때 누가 개입을 했어? 중공이 개입한 거야. 중공이. 지금의 중국이죠. 중공이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자꾸만 중국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 당시 때의 중공하고 지금의 중국하고는 이념 자체가 완전 틀려. 그러니까 중공이 300만이 투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밀려 이렇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유엔에 도움을 청해가지고는 유럽에서도 많이 6.25 참전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는 역대의 모든 전쟁 중에서 외국에서 많이 참전한 저는 어디다 6.25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겼냐면 그것도 아니야. 종전. 그렇게 된 거예요. 중공하고 그 당시 때 아마 터키도 북한을 좀 도왔을 거예요. 터키도. 내가 알기로는 아마 좀 그럴 거야.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 과거엔 소련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내 일반인이 생각을 했을 때 북한을 도와준다, 달러를 준다, 북한 주민이 불쌍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저기 뭐야 노인, 빈곤, 률 그걸 한번 보라고. 그러면은 어떻다라는 그게 나올 거라는 거지. 노인, 빈곤, 률 보면은 어떻다라는 거. 그러면은 북한 주민이 불쌍하다는 소리가 안 나올 거다라는 거지. 얘들이 정책을 못했다는 거야. 지금 봐봐요. 더불어민주당 자기네들 완전 독재 아니야. 뭐 하면 다 내, 다 내. 그 다음에 자기네들 멋대로 법안 내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 공산국가인 거야. 그러니까 의석수가 한쪽이 많이 치우쳐져가 많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어떠한 안건을 내는 데 있어 가지고는 결정을 지을 때는 그 여야당에 대표되는 대표자들만 똑같은 비율로 해가지고는 투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나는 해요. 아니면 그런 것도 전부 다 결정을 누가 해? 국민이 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렇지 않아요? 봐봐요. 의석수가 많아가지고는 우리가 국민 과반수는 B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싶고 B를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A를 선택을 한 거야. 국민들은 B의 결정을 하고 싶은데 그럼 뭐 그게 투표율이라고 투표를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만 투표가 주어진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지 진정한 투표가 아니다라는 거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마샬 플랜 뭐 찾아보지. 뭐야 묻지 마 이제는. 저기 뭐야 예수는 김문수 안 찍었잖아. 내가 그렇게 한교안은 이제는 사퇴를 했으 저 뭐야 탈퇴를 하고 후보로 나오는 거 탈퇴를 하고 그다음에는 김문수한테 붙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자꾸만 한교안을 찍고 와가지고는 마셜 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재건을 위해 미국이 제공한 대외 원조 계획이다. 나오네. 공식적으로 유럽 부흥 계획이라고 불린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다. 뭐더라고?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잡고 3개월 안 있어가지고는 탄핵만 외쳤어.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먹방 뉴스를 하는데 그때는 음,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어요. 그리고는 좌파가 그냥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국민의힘하고 같은 정치적 이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가지고는 나름 지지도 해주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거야. 뉴스를 읽을 때마다 이상하다. 왜 자꾸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만 외치지? 너무 이상한 거야. 탄핵값도 아닌데. 보니까 얘들은 어거지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을 다 탄핵을 시키고 하야를 시킨 것처럼 그 억지를 부린 거야 얘들이. 자기네들이 정권 잡는다라는 목적하에 자기네들이 누구야 여기서 북한 세력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우리. 그러니까 얘들이 그렇게 세금을 많이 뜯은 거야. 오죽했으면은 좌파 쪽에 있다가 김문수가 돌아왔겠어요. 얘들 좌파애들 하는 말은 매번 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뜯어가지고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잘 살아졌어? 아니잖아.
힘든 사람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닐까. 지그들 주머니 채우고 북한에 누구 북한에 그 뭐야 김정은 세력들한테 돈 주는 거 아니겠어. 그거 이번에 확실하게 봐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많아 내가 봤으는. 아 정말. 아 라인에 뭐 에치스 라인 마샬 플랜 기본 상식이지. 아 알겠어요. 마마는 모를 걸. 마마는 몰라가지고 이제 금방 찾아가지고 읽어줬어. 어. 소련판 마션 플랜도 있네. 왜 그 플랜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어? 이 이야기를 하는 저희가 뭔데? 아, 니 아나 모르나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은 뭘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이 플랜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21세기 마션 플랜도 있네. 어? 그러니까 뭐 하나 어디 가가지고 듣고 와가지고는 간보기식으로 하는 거고 그게 뭐 유치하고 그대가 수준이 짧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역사를 알아가는 중이에요. 할머니는 내일부터 앵벌이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을 맞게끔 하세요. 앞뒤 문맥이 안 맞아요. 외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는 번역을 한 것 같아. 내가 봐서는. 필리핀 사람이야, 베트남 사람이야, 아니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박형수 이 사람은 헛소리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는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뭐 알바를 시키는 거야. 내가 봐서는. 어, 외국인한테 알바를 시키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인 것처럼 해가 왜 주민등록번호 알고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야. 왜 친인척들 주민번호 왜 주민등록 등본 떼면은 다 나오잖아. 그렇잖아. 언니나 뭐 동생이나 데리고 가가지고 주민등록 등본 한번 떼보자. 약간 뭐 알츠하이머기 있는 언니, 누나 뭐 데리고 가가지고는 한번 떼보자. 이렇게 하면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왔으니까 떼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뭐 그런 거 들고는 외국에 팔아먹어가지고는 뭐 저런 식으로 댓글 알바 적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럴 수 있다니까. 왜? 구글 가입하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민증번호는 기본적으로 좀 넣어줘야 되니까. 전화번호는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 채널에 100개의 구글 하나 그 해가지고는 계정 하나로 계정은 몇 개나 만들 수는 있지. 계정 하나로 100개의 채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저렇게 뭐 댓글을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댓글 알바들 무섭다니까 그런 그거 조져야 되는 거야. 나는 김문수가 당선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음. 음, 굳게 믿고 있음. 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거야. 굳게 믿고 있음 그래야 되나? 굳게 믿고 있음. 김문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북한한테 달러 줬다라는 거는 문제가 크다라는 거야. 김대중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 우리 IMF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봐. 우리 IMF인데 어? 북한에 김대중 정부 때 어, 달러 달러를 들고는 간 거야. 그러고는 평화통일 운운했다라는 거는 국민 기만인 거야. 국민 기만이야. 유럽 사람들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IMF였는데 북한에 그 달러 들고 갔다라는 거는 문제가 크다라는 거지. 그냥 북한이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은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냅두라고. 예? 유럽이 현 시점에 뭐 전쟁을 그 당시 때 전쟁에 투입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달러를 주게끔 뭐 어떻게 유도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IMF가 났었는데 그 많은 달러를 들고는 북한에 갔다라는 거는 우리가 총알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순간에 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생각 안 하고 순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달러를 준 상황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달러 주는 거 그 맞들려 가지고 그 다음번에 노무현 때 또 줘야 되고 이명박 때 또 줘야 되고
그다음 박근혜 때 또 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계속 주구장창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걔들은 핵무기를 개발을 했고 그다음번에는 뭐 군사를 강화를 시키는 거야. 그럼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북한 주민이 뭐 그래도 먹고 산다 이것도 아니고 기아에 허덕이는 게 2,600만 원이라 그러는데 평양에 사는 그 사람들만 인간적인 대접을 어느 정도 받고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최악인 거지.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이재명이 안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맞는 거지. 지금 와가지고는 이재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나는 아닌 거야.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을 보여준 건 뭐 이거 방탄유리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이상했고 방탄복 입었는 것부터가 이상했고 예, 어느 나라의 대통령으로 나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나와 그런데 방탄유리를 했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5천만 인구를 못 믿는다라는 거야. 어디서 대통령 선거를 해? 남한에서 대통령 선거를 해. 그런데 남한 주민들을 못 믿는다라는 거는 그 사람은 북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문제가 많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 머리를 잘 굴려서 생각을 해보셔요. 지금 이제 1시간 남았어. 누구를 찍어야 돼? 2번. 아시겠죠? 나는 이제 이걸 여기로 종료를 하고 그 다음번에는 또 먹방 뉴스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어, 또 방송을 해야죠. 아, 김부선 난 그분 이야기하고는 난 잘 몰라. 예. 뭐 속였겠지. 그러면은 그분이 알아서 잘 대처를 하면 되는 거고. 어, 잘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 사람 한두 명이겠어? 자기 상황 숨기고 결혼하고 그런 거고. 그렇지 않아? 자기 집 내력 숨기고 결혼하고 하는 거. 자, 종료할게요. 이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아우 좋아요가 꽤 많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라이브 때 봐요. 바이바이. 종료.